오늘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신정동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인데 13년부터 아마 살았어요. 여기서 한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직장이 이제 광화문이었으니까 5호선 타고 한 번에 출퇴근할 수 있어서 자리를 잡았고, 여기가 전세가 9,500이었거든요 혼자 사는데 좁진 않았는데 7평 정도 됐어요. 7층까지 있는 오피스텔이거든요. 전 세대가 다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와이프를 만났지. 아마 와이프는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주차장 한번 가볼까?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 주차장인데, 이거 보면은 외부 차량이 못 들어오게 차단 시설이 되어 있어요. 낮에는 이렇게 열려 있어요. 밤에는 이거를 닫아놔요. 열고 닫을 수 있는 거는 입주민한테만 리모컨 키를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모컨 키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여기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왔던 거야. 낮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이제 밤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못 나가는 거지. 여기 주차돼 있던 차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거 문 좀 열어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게 하필 내 차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밤에 내려와가지고 이걸 열어줬는데, 그렇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만나게 됐는데, 와이프 입장에선 차를 잘못 고른 거지. 이제 그렇게 여기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죠. 여기서 신혼집도 일단 당장은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혼집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불편하긴 했지. 제가 출근할 때 샤워하고 나오면 드라이 막 해야 되잖아요. 와이프는 이제 그 전날까지 뭐 작업하다가 좀 늦잠도 자야 되는데 깨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또 임신까지 한 거야. 출산하면은 여기서 애기 키우기는 좀 어렵다 싶어가지고 딴 데 이사 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좋은 데로 가야겠다라는 욕심을 생기는 것 자체가 결혼이라는 게 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 전세가 9,500이잖아. 그때 뭐 나 차 산다고 막 마이너스 통장 있고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 차 산 대출을 좀 갚아주고 또 5천만 원인가를 또 갖고 왔어. 수중에 한 1억 5천 정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다음 신혼집을 구해보자. 근데 뭐 1억 5천 가지고 서울에 그 당시에도 집을 사기에는 좀 빠듯했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전세로 가면서 나중에 들어갈 집은 갭이나 아니면 분양권이나 재개발 입주권 이런 걸 좀 사놓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오실 때 대출은 안 받으시고 그냥? 여기는 대출이 없어요. 이 9,500에는 다행히 군대 생활하면서 모은 거랑 부모님 도움으로 그나마 갖고 있던 게 1억 있었는데, 근데 뭐 차 사면서 대출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걸 또 결혼하면서 이제 와이프가 도와줬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운이 좋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사간 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프 한번 띄워줘야지. 그러면 다음 집으로 한번 가시죠. 아유. 여기는 지금 고양시 화정동이에요. 두 번째로 이사 왔던 집은 요 뒤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상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에 또 비 올 때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방 3개였는데 화장실이 하나, 한 14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첫째가 태어났거든요. 짐이 확 늘어나. 방이 3개였는데도 집이 좀 좁더라고요. 복도식이고 하니까 춥기도 하고 우풍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원룸에 있다가 와가지고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점점 더 큰 데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는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 3호선 화정역이 있어요. 여기서 한 번에 이제 경복궁역까지 가거든요. 직장이 광화문이었으니까 출퇴근하기에는 괜찮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그래도 신도시여가지고 도로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이마트도 있고 주변에 인프라가 많아요. 사는 거는 아주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와이프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만족해하고 좋아했거든. 주변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2015년에 이사 와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17년에 또 딴 데로 이사 갔는데, 그때 이사 갈 때 와이프가 그래도 좀 이 집을 좀 그리워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 집은 전세로 들어왔어요. 전세로 2억 1천이었는데 오피스텔 보증금이 9,500이었잖아. 거기서 이제 500만 원 더 벌어가지고 1억을 가지고 여기 나머지 1억 1천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지. 그때 그냥 월세로 가면서 보증금 엉덩이에 깔고 앉는 거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약간 미스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세로 들어오고, 그때 이제 와이프가 가지고 왔던 5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재개발 입주권을 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살다 보니까 아기가 자고 있을 때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 열고 닫을 때 아기가 깨니까 안방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이 좀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가 복도식이었잖아. 바로 그냥 외부랑 맞닿아 있으니까 우풍이 좀 심하더라고. 그래서 계단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해야겠다. 그 다음에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광화문에서 전철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이 아파트, 이제 그거를 다 뒤지기 시작했던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서 2017년에 자가로 갖게 된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 집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와. 여기는 내가 처음으로
자가로 실거주 집을 마련한 곳인데 고양시 일산구에 와 있습니다. 요 바로 뒤에 보이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를 고를 때 후보지가 그 은평구 구파발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랑 그다음에 이거 아파트랑 그다음에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아파트 그 세 개 중에 고민을 했는데 와이프가 인천은 싫다고 그랬고 구파발은 신축이었어. 예산 범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때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다시피 복도식이 아니에요. 계단식이에요. 28평 아파트로 방 3개, 화장실 2개. 이거는 지은 지 이제 20년 된 거. 요거는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2억 7천에 샀어요 그때. 근데 지금 오면서 내가 보니까 지금 4억 5천이더라고. 일산도 많이 올랐죠. 원래는 여기서 계속 살려고 했었어. 딱 하나 내가 간과한 게 경의선 알아요? 경의선 탄현역에서 가까워. 그래서 나는 탄현역에서 경의선 타고 가면 그 공덕에서 5호선 갈아타고 광화문까지 출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경의선이 정말 헬이야. 배차 간격도 길고 사람도 많이 타고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이 걸리더라고. 저기 보시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집으로 바로 엘리베이터 연결되어 있진 않고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올라온 다음에 또 엘베 타고 집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살 때 둘째가 여기서 태어났어. 유모차를 끌잖아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여기로 가면 이제 아파트 입구거든요. 근데 여기로 오면서 또 계단이 있지. 계단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야 이제 아파트 주차장인 거예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진 않는데 이게 이제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주차 칸이 좀 좁아요. 지금 신축 아파트들은 이게 조금 넓거든. 뭐 애기들 내릴 때라든가 유모차를 들고 내리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죠. 여기 그래도 살기는 좋아요. 조용하고 주변에 그래도 인프라도 다 있고 초등학교도 가까워. 정말 살기는 좋은데 출퇴근이 멀어서 좀 힘들었다. 그래서 그때 여기 계속 살고 서울에 투자해놓은 거는 그냥 투자용으로 놔두려고 했는데 멀어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글로 입주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19년에 팔았는데 5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어. 그때는 막 일산이 오르기 전이어가지고 이렇게 먼 아파트에 누가 이렇게 살러 오겠나 이게 아파트가 오를까 생각을 했는데 일산도 결국은 오르더라. 여러분들 사놓으면은 언젠가는 또 오르기도 하고 내 예산에 맞게 일단 아파트를 사놓고 좀 버티다 보면 오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돈도 모아가지고 또 다음 아파트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아파트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인데 여기 보면은 바로 커뮤니티 센터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냥 바로 주차장 갔다가 커뮤니티 센터까지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고 주차장도 보면은 여기 지금 경차 전용도 있어요. 경차 전용 있고 여성 전용 주차 공간도 있고 주차 공간도 되게 넓어. 천장도 높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 보시면은 지하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차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지하로 가게 된다. 자, 밖에는 그래서 애들도 그냥 마음 놓고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재개발 아파트여가지고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옆에처럼 이런 노후 단독주택이나 이런 빌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담벼락 하나 사이로 해서 재개발 전, 재개발 후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분양가가 4억이 안 됐었어. 여기 들어올 때쯤 되니까 시세가 한 6억 5천 막 이래가지고 대출이 거의 분양가만큼 나왔거든요. 거의 내 돈 안 들여오고 들어올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운이 좋았죠. 사람이 좀 간사해서 그런지 살다 보면 또 단점들이 보여요. 평수가 이렇게 넓진 않아요. 여기 또 경사가 심해요. 여기 아파트 입구인데 아파트가 경사진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도 봐도 쫙 경사죠. 경사. 전에 일산 살던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서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유모차 때문에 힘들다 그랬잖아. 여기는 경사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다음에 이사를 갈 때는 신축 아파트에 30평대 경사지가 아닌 평지로 이사를 가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실거주 집을 다 봤었는데 원룸에서 그래도 서울 신축 아파트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결혼을 해서 그래요.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생기고 아기가 생겨서 더 많은 책임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넓은 곳, 더 살기 좋은 곳 이런 데로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투자랑 거주를 분리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 내가 원룸 살 때 물론 전세로 갔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전세보증금으로 넣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을 좀 활용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미리 이렇게 좀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해놨던 게 굉장히 유효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실거주 집을 자가로 하긴 했지만 신용대출을 통해서 계속 투자는 했었거든요. 실거주 집에 다 몰빵하지 않고 거주는 거주대로 하고 투자는 투자대로 계속 돌렸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운이 좋았죠. 사실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4억도 안 되는
이제 분양가를 가지고 그 당시니까 이제 가능했었는데 쉽지 않다고 포기하진 말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투자를 해서 조금씩 이제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 중에 2030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올렸으니까 그거를 보면은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잘했다 잘났다 뭐 이게 아니고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더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마음이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다 노력을 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경의선에 출퇴근할 때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 옆 사람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손을 놔도 가방이 안 떨어져. 그 정도로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